친구들 안녕?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아직도 눈이 많이 안 녹았더라고요. 먼 곳으로 가면 너무 추울까봐 그냥 그래도 또 계속 안에만 있으면 이렇게 마음도 몸도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산책하고 싶어서 가까운 곳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뭐 진짜 그 눈이랑 그런 눈보랑 막 바람이 엄청 거셌나 봐요. 제법 커다란 나무들도 다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책 가는 길에 막 나무가 끊어져서 길을 가로막고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좀 그런 눈보라가 엄청 세차고 거셌나 보다 그런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그런 눈이 많이 오거나 그랬으면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피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산간 지역이나 그런 데는 눈 때문에 폭설 때문에 고생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그냥 도로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가 다니니까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실감하지 못했는데 또 바로 가까운 그런 동산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낮은 지대니까 동산 그쪽으로 산책을 가봤더니 나무들이 제법 굵은 나무도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산책을 다니더라고요. 안 다닐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어떤 나이도 있으신 분인데 막 알파카처럼 침 뱉고 다녀서 바로 욕 날려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식들 키우고 그러면서 참 인성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굳이 하지 말라는 거는 꼭 하냐? 이게 속이 꽈배기처럼 꼬인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휴, 꽈배기로 태어나지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마음을 잘 닫고 자기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복이 온다고. 그 누구한테도 자기 자신한테도 좋지 않을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참 어리석음에 죄를 짓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생에는 꽈배기로 태어나세요. 그래서 마음껏 마음도 몸도 베베 꼬여서 몇 도에 튀겨줘야 되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도에 튀겨주세요.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그리고 나이도 있고 아이들도 키웠는데 엄마가 밖에 나가서 길에다가 막 침이나 태태 뱉고 다닌다고 해봐. 어우 부끄러워. 진짜 나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자식 키우는 엄마들이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나이도 있어 보였어요. 장성한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쯧쯧쯧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했어요 너무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상대에 대한 파악도 전혀 안 됐는데 100점 100배 그냥 저는 바로 날려드리니까 욕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도전하세요. 도전! 하시고 도전하세요. 웃긴 것 같아요. 전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저는 막 그렇게 누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안 참거든요. 참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남한테 함부로 그렇게 해요? 지나가는데 침 뱉고. 알파카랑 살지 그래. 아무튼 그냥 재밌어서 이런 얘기 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친구의 속상함을 봤는데 왜 그러세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기 취미도 살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자기의 에너지와 노력들을 시간이란 노력, 자기가 가진 에너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여서 나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이렇게 보려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고 이렇게 자기의 재능들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쏟아서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저런 부분을 못하고 있는데 참 대단하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거기다 대고 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하고 또 확실한 근거도 없고 그런 정황도 없는데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런 글들을 남겨서 쓸데없는 것들을 남발을 해서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멍들게 하는가 그 부분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신고를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조용히 눌러주면 그냥 알아서 강퇴되니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저도 무례하게 구는 거에 대해서는 봐주진 않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품었을 때, 그리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자기의 마음이 차오른다, 이런 부분을 늘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누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짜 아픈 마음들을 그렇게 다독다독 해주고 함께 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고충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내주고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로 더 좋은 방향들로 계속 가야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아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라 이런 건 아닌데, 이치가 그래요. 내가 나쁜 기운들을 던졌어.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좋은 마음을 주고 싶겠어요? 그러면 그 욕하는 거 다 나한테 부메랑이 되는데, 그 진짜 무식한 것 같아요. 돌대가리인 것 같아요, 다.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쁜지 모르겠어. 그거 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좋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이치가 꼭 반드시 받을 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말지가 못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해. 그러면 내가 이미 내 몸이 그런 내 생각도 다 어두운 방향으로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뇌 세포도 손상이 되고 계속 그 마음 상태도 계속 골마 터지고, 그런 상태로 마음이 상해 있으면 마음의 독이 점점 퍼지면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은 떨어져 있어서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면 내 마음에 독이 있는데 몸도 상하겠지 당연히.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켜서 진짜 맑은 정신과 맑은 몸으로 몸 건강도 유지하고 마음 건강도 유지해서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유익한 삶을 살아라,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뇌가 고장나가지고 맨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고 이러니까 참 답답하게 느껴지고 한심하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한테 좋은 것들을 보내주고 그런 좋은 사랑의 기운이나 늘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고군분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지식을 채워주려고 하고 사고 방식들을 좀 열어줘서 어떤 면으로 도움이 될까 늘 고민하고, 제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는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해주면 저는 너무 고마워서 친구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나가보면 바보 똥멍청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진짜 좋은 것을 줘도 그걸 받아서 먹지를 못하는가, 참 미련 곰탱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지한 거는 죄악이다. 자기 스스로 복도 못 받고 복을 주려고 해도 다 차버리고, 또 그런 무지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좋지 않고 남한테도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암세포 덩어리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 한 명 한 명이 다 귀한 명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명품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방향인가요? 왜 그렇게 자기의 품격을 자꾸 격하시키면서 낮은 포복으로 땅을 기어다니려고 하세요? 제가 높여놨잖아요. 그러면
그런 높은 인격으로 계속 쭉쭉쭉쭉 상승 그래프 그리면서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보같이 그러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노력한 부분들을 비난하고 그러면 좋으세요? 물론 그대들한테 욕할 자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욕해도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그렇다면 그냥 여러분이 그런 독화살 다 자신한테 맞고, 그리고 자신이 그런 쌓은 뭐 부도덕함이나 그런 뭐 좁쌀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한테 다 부메랑이 돼서 복은 계속 떨어지고 있던 복도 다 달아나고 이럴 텐데, 그 누구조차고 그런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뭐 예쁜 마음들을 써주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와요. 그런 여러분들은 그런 고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 적은 있으세요? 왜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그러세요? 번번이 속상하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도 손을 놓아버리고 싶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좋은 것들을 나누고 그럴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누군가가 어떤 것들을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마음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아, 나는 이거 못했는데 진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해놓은 그런 흔적들이나 노력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다 완벽하지 않고 때때로 엉뚱하기도 하고 때때로 약간 뭐 부족한 면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예쁘게 봐주면 안 돼요? 저는 다 너무나 예쁘던데, 그냥 별게 다 예쁘던데, 여러분은 참 마음이 모나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가시투성이로 뭐 뾰족뾰족하게 상처난 마음으로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세요?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피할걸? 뭐 냄새난다고 피할걸? 그렇잖아요. 뭐 많이 웃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좀 격조 있고 품격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친구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랑 친구 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완벽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곁으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어떠세요? 왜 이렇게 냄새나는 행동을 하고 냄새나는 그런 언어들을 쓰고 그런 글들을 남기고 그러세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할 일이 없으시네요. 그렇잖아요. 세종대왕도 그런 홍민정음을 창제했을 때 그렇게 나쁜 의도로 사용해라 이렇게 창제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세종대왕이 지하에서 울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우리 글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품격이 올라가고 그럴 텐데, 왜 그렇게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나쁜 데 쓰려고 하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특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지가 않아요. 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데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 교육도 못 받아서 이렇게 무식해,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마다 무식하고 내가 하는 말마다 무식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아무데나 침 뱉고 막 그런 행위는 유치원생도 안 해요. 여러분은 나이가 들었지만 인생 헛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생도 안 할 그런 도덕적인 도덕성도 갖추지 못하셨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배우면 유치원생도 배우면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가고 뭔가 사람한테 고마움을 받으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르쳐도 알파카처럼 침 뱉고 다니시잖아요. 알파카 머릿속에서 같이 사세요. 그러면 같이 뭐 동료 의식을 느낄 수 있겠다. 같이 동물들끼리 놀면서 그렇게 침 뱉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다가 뭐 양치기 만나서 양털 그 알파카 털도 좀 깎이고 또 그 깎인 털로 다른 사람들 옷 만드는 데 쓰게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뭐 침도 뱉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하게도 좀 하고 그렇게
뭐라도 도움이 돼야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뭐 그냥 털을 다 깎아서 추운 채로 지내라 이건 아니고 많이 자라면 남는 부분으로 그렇게 사회에 환원하세요. 아셨죠? 이제 침 뱉는 사람을 보면 저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알파카 동물 정도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알파카 취급을 당하고 싶다면 침을 마음껏 뱉으세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품격이자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품위가 그 정도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친구도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한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또 사람이니까 그런 좋지 않은 피드백들을 받거나 그랬을 때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대신 욕 날려 드릴게요. 이런 시베리아 너스키! 이렇게. 그리고 수박 먹을 때 씨 발라 먹어! 생선 가시 발라 먹어! 이렇게 욕해줄게요. 그냥 이렇게 재밌게 웃고 넘겨요. 그냥 뭐 무식한 사람들을 상대하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가르치려고 해도 좋은 걸 못 보고 무식함만 내세우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우리도 이렇게 그냥 시베리안 허스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날리고 너무 기분 상하지는 말고 그냥 이렇게 웃어요. 그렇잖아요. 일일이 그게 그런 품격이나 그런 마음이나 마음 그릇이나 생각하고 있는 이상향이나 올바른 가치나 이런 거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상처받아서 이렇게 계신다면 여러분한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상하지 않고 여러분의 몸 상하지 않고 또 그런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쓰여지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힘든 부분을 되게 무리하게 굴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씩씩하게 이렇게 대항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참지 마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때때로는 이렇게 재미있는 상상도 하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마음이 다치지 않고 그리고 늘 밝은 마음을 가지려고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또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사랑으로 늘 채우고 나를 아름다운 화초처럼 가꾸고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를 정말로 부처님처럼 내 스스로를 다지고 공양하고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다 사실은 부처님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사는 이런 탐욕도 많고 여러 가지 시기 질투도 많고 이런 사바세계라고 하잖아요. 고통도 많고 이런 세계를 사바세계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때때로 우리들이랑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많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많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아무데나 저렇게 그 맛살 개처럼 거품을 뿜어대고 사는구나, 알파카 같구나,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냥 까마귀가 깍깍 돌고래가 내는 소리처럼, 초음파 소리처럼 그런 소리밖에 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휘리릭 지나가는 짓거리는 소리야 깍 이렇게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슬퍼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말을 해도 나라는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로 나 자신의 그런 고유한 존재성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런 명품이라는 가치는 아무리 훼손하려고 하고 흠집내려고 해도 훼손될 수 없는 고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마음도 그렇게 쓰시고 그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욕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려고 할 거예요. 저한테도 많이 그래요. 나가보면. 그렇지만 그냥 하거나 말거나 하고 그냥 웃어줘요. 웃고 그냥 씩 웃으면 되게 민망해 하거나 그래요. 멋쩍어 하거나
막 이상하게 하면 제가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가자! 막 이렇게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서 되게 당황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수는 마음 상하지 않고 그냥 너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품격 있어. 나는 더 우위에 있어. 이렇게 그런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진정한 복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수는 그냥 이해하고 또 진짜 너는 욕할 자유가 있어. 너는 욕쟁이니까 욕해. 너의 역할은 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욕쟁이는 욕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밖에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몇십 년을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고 뇌의 회로 자체도 그렇게 굳어져 있으니까 다른 좋은 것들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엄마를 제도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리고 보면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랑 다른 시대적 배경을 거쳐왔고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일수록 더 아픈 역사나 이런 더 힘든 과정들을 많이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 뇌의 체계나 마음들이 더 많이 왜곡이 돼 있고 그런 부정적인 면들에 더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저희들 세대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 아픈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더 밝은 부분으로 이렇게 전환이 잘 안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을 더 다양한 정보를 접하거나 다양한 것들을 배우거나 그럴 기회도 좀 못 가졌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짠하게 여기고 안쓰럽게 여긴다면 불쌍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더 좋은 방법들을 안다면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들을 하지 않거든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진짜로 가여운 생각도 들고 안쓰러운 마음도 드실 거예요. 여러분, 안쓰럽고 가여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비의 마음으로 돌릴 수 있는 것,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사랑이 많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것들을 나누려고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마음 아무나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끼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 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예쁜 글들, 예쁜 사진, 예쁜 영상들을 봤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만큼 또 다른 분들도 그런 행복한 마음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마음이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어요. 아팠던 상처도 좀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마음으로 늘 고마워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저는 무식해서 못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좋은 부분들을 나눠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누군가가 아파할 때는 같이 위로해주고 토닥토닥 하면서 함께 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구라는 이 먼지 같은 행성에서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호모사피엔스들아! 우리 호모사피엔스 친구들이잖아. 같이 사이좋게 살자.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소중한 사람들 너무 많이 떠나보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아프지는 않은가, 불편하지는 않은가, 또 이 험한 세상에서 놓여져서
너무 슬퍼하거나 외롭거나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늘 세심하게 돌아보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그런 소중한 여러분들의 그런 재능들, 사랑들이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달라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른데 그런 다름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른 색깔들이 있음으로써 너무나 멋지고 사랑스럽다. 그리고 또 그런 색깔들이 적절하게 섞였을 때 또 다른 색을 낼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 각각으로도 이렇게 가장 좋은 점들, 장점들로 늘 발전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지점에서는 또 서로 부드럽게 섞여서 또 다른 아름다운 색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올바르게 똑바로 서 있고, 또 어떻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또 함께 어우러져서 또 아름다운 색들,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들로 탄생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밝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사랑들이 피어나고, 그렇게 늘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상생의 인연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나누려고 그렇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진짜 고민 많이 해요. 늘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함께 할까,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럼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실생활에서도 중요하고, 또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음 안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늘 고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더 좋은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같이 손잡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온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남길 것인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사랑들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받은 사랑들을 어떻게 되돌려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사회에 어떤 것들을 좀 기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보는 건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미 곳곳에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힘들고 그렇더라도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렇게 사랑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날씨 많이 춥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고기 좋아하시죠? 따뜻한 갈비탕 한 그릇 먹거나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먹거나, 그렇게 몸을 좀 따뜻하게 데울 수 있고, 그렇게 저는 고기는 안 먹어서 잘 모르는데 갈비탕 고기 같은 거는 부드럽죠. 이렇게 많이 고와진 상황에서 부드러운 걸로 알고 있어서 어른들도, 치아가 약하신 어른분들도 좋아하시는 메뉴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거의 대부분이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따뜻한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또 그렇게 따뜻한 거 드시면 또 몸이 배가 든든해지면 또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또 그런 에너지들로 또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몸도 이렇게 보양식 같은 거 먹어서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마음의 건강도 늘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쌀쌀한 날에
여러 가지 그런 생존의 그런 위기들도 많이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추운 날에도 바닥이 너무너무 차갑잖아요. 그런데 바닥에 앉아서 여러분의 의견들을 내고 목소리를 내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따뜻한 거 드세요. 오뎅 국물도 드시고 따뜻한 간식거리 그렇게 드시고 핫팩 같은 것도 사용하시고 장갑도 꼭 끼시고 너무 바닥 차갑지 않게 이렇게 따뜻하게 할 만한 것들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목도리도 하셔서 목도 보호하시고 모자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런 인사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서로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추운 겨울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사랑들이 다 있으시니까 그렇게 작은 부분도 나누고 그러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저는 아직 안 먹었어요. 그냥 배가 많이 고프진 않아서 이거 영상 찍고 먹으려고요. 이게 한 끼 한 끼를 생각하고 메뉴를 생각하고 먹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피곤하거나 그러면 안 먹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안 먹으면 살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꼭 먹어야 되긴 하는데 참 번거로운 일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리 잘하세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메뉴를 정하고 그걸 또 요리를 하거나 뭘 먹고 이러는 게 중요하지만 때때로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메뉴를 정하고 이런 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몇 끼를 뭘 먹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도 가족이 아프거나 친인척이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여러분들을 웃게 할 수 있는 어떤 소소한 일들이나 작은 행복들이 늘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원할게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고요. 책 읽어드릴게요. 인간관계론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휴락은 아마도 음악 분야에서 미국 최고의 매니저일 것이다. 20년 동안에 걸쳐 그는 많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일을 했다. 러시아의 오페라 가수 표도르, 샬리아핀, 현대 무용의 창시자 이사도라 덩컨, 최초로 발레를 대중화시켰던 안나 파블로바 모두 휴락이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다. 휴락 씨는 괴팍하고 신경질적인 스타들을 다루면서 그가 배웠던 첫 번째 교훈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스타들을 터무니없는 기벽에도 공감해주며 더 많이 공감해주는 것이다. 자, 살아가면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관점을 보고 그 관점에서 딱 요점을 저 상대가 말하는 요점이 뭔가에 대한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숙지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중점은 여기에 있는데 자꾸 겉에 있는 주변부로만 단어나 그거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 그런 거 보면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듣는 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들어보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들으면 이게 자꾸 저도 막 우기 올라가고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면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답답한 걸 못 참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캐치를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저는 좀 편해요.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하니까.
3년간 휴락은 표도르 샬리아피누 공연을 기획했다. 샬리아피는 고급 취향을 가진 음악 애호가들을 매료시켰던 최고의 베이스 가수였다. 하지만 샬리아핀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버릇없는 아이처럼 굴었다. 휴락 시 흉내 내기도 힘든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지옥같이 끔찍한 친구였다. 예를 들어 샬리아핀은 공연이 있는 날 정오쯤 휴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솔,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목이 마치 굽지 않은 빵처럼 푸석푸석해. 오늘 밤 노래는 불가능해. 그러면 휴락 씨는 그와 말싸움을 벌이러 들었을까요? 오, 아니다. 흥행업자라면 아티스트를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 휴락 씨는 샬리아핀이 묵고 있는 호텔로 달려간다. 그리고 동점을 뚝뚝 흘리면서 애석해 한다. 정말 안 됐어요. 가엾 쓴 사람. 노래 부르시면 안 되죠. 물론이에요. 공연을 당장 취소할게요. 당신은 몇천 달러 손해볼 뿐인걸요? 하지만 당신의 명성을 생각해보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샬리아피는 한숨을 내쉬며 말하곤 했다. 오늘 조금 이따 들러보세요. 5시쯤 오셔서 컨디션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5시에 휴락 씨는 다시금 샬리아피는 호텔로 달려간다. 역시 이번에도 동정심을 뚝뚝 흘리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공연을 취소하자고 고집한다. 그러면 샬리아피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글쎄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와보시죠. 그때쯤이면 상태가 조금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고수다. 7시 반이 되면 이 위대한 베이스 가수는 마침내 노래하겠다고 한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 휴락 씨가 무대에 나가서 샬리아피는 매우 심한 감기에 걸려 오늘 목소리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미리 공지하자는 것이다. 휴락 씨는 그런 공지는 기꺼이 하겠다고 이행하지도 않을 약속을 한다. 샬리아핀을 무대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왜 그러냐, 뭐 그렇게 해서 되겠냐, 말하라 이런 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호응해주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서 일 게이츠 박사는 교육심리학이라는 훌륭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이라는 종은 모두 공감을 갈망한다. 아이는 자신의 상처를 남들 눈앞에 드러내 보여주고 동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어른들도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자신이 겪은 사고와 질병, 특히 수술에 대해서 꼬치꼬치 이야기하려 든다. 실제든 가상이든 간에 불행에 대한 자기 연민은 어느 정도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싶다면 9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에 공감하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소. 나는 미주리주에서 무법자로 유명했던 제시 제임스가 살던 마을 부근에서 자라났다. 미주리주 카니에 있는 제임스 농장을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당시 거기엔 제시 제임스 아들이 살고 있었다. 제시 제임스 며느리는 제시 제임스가 기차와 은행을 털어서는 이웃 농부들에게 은행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마도 제시 제임스는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략 60년 후 더치 슐츠, 쌍권총, 크롤리, 알카포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사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당신이 거울 속에서 보는 그 사람마저도 자신을 대단히 존중하며 스스로 훌륭한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J.P. 모건은 분석력이 뛰어난 그 연설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하나는 듣기에 그럴듯한 이유이고 나머지 하나는 실제 이유이다. 사람들은 물론 실제 이유를 생각할 것이다.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마음속으로는 이상주의자여서 듣기에 그럴듯한 동기를 생각해 내려든다. 따라서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좀 더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충고로 들리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펜실베니아주 글렌올든에 위치한
파렐 미첼사의 해밀턴 제2 파렐의 사례이다. 파렐 씨에게는 불만으로 가득 차 이사하겠다고 위협하는 임차인이 있었다. 임대차 계약은 아직까지 넉 달이 남아 있었다. 한 달에 $55를 지불하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당장 집을 비우겠다고 통보해왔다. 파렐 씨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겨울을 저희 집에서 났습니다. 겨울은 한 해 중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계절이죠. 게다가 가을까지는 다시 아파트를 세우기 힘듭니다. $220가 날아가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화가 났습니다. 보통 때였더라면 그 임차인에게 가서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했겠죠. 그리고 지금 이사하면 나머지 임대료를 당장 한 번에 모두 내야 한다는 계약 내용을 알려주고 그 돈을 받으러 들었겠죠. 하지만 저는 화를 내고 소란을 피우는 대신 다른 전략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개 씨,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사를 원하시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임대업을 오래 하다 보니 인간 본성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당신은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분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리라고 확신해서 도박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결정을 며칠만 연기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다음 월세를 내기 하루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사 가려는 생각을 접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당신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사하시는데 기꺼이 협조하고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계약서에 쓰여 있는 대로 이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 아니면 원숭이입니다.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는 거죠. 달이 바뀌고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이 신사분은 본인이 직접 와서 제게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분 말에 따르면 아내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아있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대로 이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된 노스클리프 경이 신문을 창간할 때였다. 그 신문에는 노스클리프 경의 사진이 실릴 예정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편집장에게 편지를 썼다. 노스클리프 경이 더 이상 제 사진을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싫습니다. 라고 썼을까? 아니다. 그는 고상한 동기에 호소했다. 노스클리프 경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성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 호소했다. 제 사진을 더 이상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가 싫어하십니다. 존 D. 록펠러 주니어 역시 신문 기자들이 자신의 아이들 사진을 찍어대는 게 마뜩 쳐났다. 그리고 그 역시 기자들의 고상한 동기에 호소했다. 록펠러는 이 사진들을 공개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다. 록펠러는 우리 모두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욕구, 어린 아이들은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욕구에 호소하였다. 그는 말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몇몇 분은 아이가 있지요. 지나치게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게 아이들에게 좋을 리가 없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읽을게요. 진짜 겨울 되니까 입술이랑 손이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소년이 온다 읽어드릴게요. 그의 겨울 입시에 실패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녀에게 어머니는 말했다. 그냥 눈 딱 감고 살아주면 안 되겠냐? 내가 힘들어서 그런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남들같이 대학 가서 내 밥벌이 내가 하고 좋은 사람 만나 살고 그렇게 내 짐을 덜어주면 안 되겠냐? 누구의 짐도 되고 싶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다시 공부를 했다. 되도록 멀리 가겠다는 마음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원했다. 물론 그곳은 피난처가 아니었다.
사복 경찰이 교내에 상주했고 그들에게 연행된 학생들은 최전방으로 강제 입대됐다. 위험이 컸기 때문에 집회는 자주 열릴 수 없었다. 대신에 인생을 건 싸움이었다. 중앙도서관 유리창 안쪽이 깨지고 긴 현수막이 외벽을 따라 늘어뜨려지면 그것이 신호였다. 살인마 전두환을 타도하라. 옥상 기둥에 밧줄을 묶고 자신의 몸에도 감은 뒤 뛰어내리는 학생도 있었다. 사복 경찰이 올라와 밧줄을 끌어당기는 시간을 벌려는 거였다. 그가 밧줄에 매달린 채 유인물을 뿌리고 구호를 외치는 동안 30-40명의 앳된 남녀 학생들이 도서관 앞 광장에서 스크럼을 짜고 노래를 불렀다. 진압이 거칠고 신속했기 때문에 한 곡이 끝까지 불리는 일은 없었다. 그걸 멀리서 지켜본 날 밤이면 그녀는 잠을 설쳤다. 잠들었다가도 가위에 눌려 곧 깨었다. 그령 아버지가 뇌출혈로 오른쪽 몸을 못쓰게 된 것은 첫 기말고사가 끝난 6월이었다. 아름아름으로 약국 보조원 자리를 얻은 어머니가 생계를 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학했다. 낮에는 아버지를 돌보고 어머니가 퇴근한 뒤에는 시내 제과점이 문을 닫는 밤 10시까지 빵 포장과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새벽에 일어나 두 동생의 도시락을 쌌다. 해가 바뀌어 아버지가 스스로 밥을 차려 먹는 정도의 기동을 하게 되자 그녀는 복학했지만 한 학기 만에 다시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했다. 그렇게 쉬엄쉬엄 2학년까지 마친 뒤 결국 졸업을 포기했고 교수 추천으로 이 작은 출판사에 입사했다. 그 과정을 어머니는 진심으로 미안해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달랐다. 집안 사정이 나빠지지 않았다 해도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그 앳된 학생들을 스크럼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것이다. 가능한 한 끝까지 그 속에서 버텼을 것이다. 혼자 살아남은 것을 가장 두려워했을 것이다. 처음부터 살아남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그날 집에 들어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그녀는 어머니 몰래 대문으로 빠져나와 상무관으로 돌아갔다.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강당 출입문이 닫혀있는 데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녀는 도청으로 갔다. 민원실 복도에도 인적이 없었다. 시민군들이 다 옮기지 않고 남겨뒀었는지 그녀와 선주 어머니가 수습했던 모습 그대로 시신 몇이 악취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별관으로 건너가자 로비에 사람들이 있었다. 구내식당 취사조에서 본 적이 있는 대학생 언니가 그녀를 불렀다. 여자들은 2층에 모여있어. 여대생을 따라 2층 복도 끝의 작은 방에 들어섰을 때 여자들은 토론 중이었다. 우리도 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싸워야 돼요. 그걸 누가 강요할 수 있겠어요? 원하는 사람만 총을 받기로 해요. 각오가 된 사람만. 탁자 끝에 앉아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있는 선주 언니를 발견하고 그녀는 곁에 가서 앉았다. 선주 언니는 가만히 웃었다. 그 토론에서 선주 언니는 언제나처럼 말을 아꼈지만 말미에 이르자 침착하게 총을 받는 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진수 오빠가 노크를 하고 그 방에 들어온 곳은 11시경이었다.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 모습은 늘 봤지만 총까지 맨 모습은 처음이라 낯설어 보였다. 3명만 남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는 말했다. 아침까지 가두 방송을 해주실 3분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세요. 곧 전후 토론에서 총을 받겠다고 말했던 세 사람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저희도 끝까지 같이 있고 싶어요. 1층에서 그녀를 데려온 취사조 대학생 언니가 말했다. 같이 있으려고 여기 온 거니까요. 진수 오빠가 어떻게 여자들을 설득했는지 그녀는 후에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잊은 건지도 몰랐다. 여자들은 도청에 남겨서 함께 죽게 하면 시민군의 명예가 다칠 거라던 그 말이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그 말이 정직하게 그녀를 설득했는지 자신할 수 없었다.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죽음을 피하고 싶었다.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둔감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더 두려웠다. 입을 벌리고 몸에 구멍이 뚫린 채 반투명한 창자를 쏟아내며 숨이 끊어지고 싶지 않았다. 남기로 한 세 여자들 중에는 선주 언니가
호신용으로 카빈 소총을 받았다. 선주 언니는 작동법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어설프게 총을 어깨에 걸쳐 매고 따로 뒤돌아 인사하지 않은 채 여대생 둘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갔다. 그녀들에게 진수 오빠는 말했다.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날이 새자마자 도청 앞에 시민들이 꽉 차게. 우린 아침까지만 어떻게든 버텨볼 겁니다. 남은 여자들은 새벽 1시경에 도청을 나왔다. 진수 오빠가 다른 대학생과 함께 남동 성당 골목까지 동행해줬다. 침침한 가로등이 밝혀진 골목 입구에서 그들은 멈춰 섰다. 여기서 흩어지세요. 아무 집에라도 들어가 숨으세요. 그네에게 영혼이 있었다면 그때 부서졌다. 땀에 젖은 셔츠에 카빈 소총을 맨 진수 오빠가 여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웃어 보였을 때 어두운 길을 되밟아 도청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얼어붙은 듯 지켜보았을 때 아니 도청을 나오기 전 너를 봤을 때 이미 부서졌다. 하늘색 체육복 위에 교련 점퍼를 걸친 아직 어린애 같은 좁은 어깨에 총을 메고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너를 발견하고 그녀는 놀라며 불렀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루 한 장 삶에 새기는 논어 읽어드릴게요. 시를 통해 감정을 배우고 예를 통해 도리를 배운다. 진강이 백어에게 물었다. 당신은 남들과 달리 선생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백어가 대답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일찍이 아버님께서 홀로 서 계셨을 때 내가 종종 걸음으로 뜰을 지나가는데 아버님께서 시를 배웠느냐라고 물어보시기에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남과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러나와 시를 배웠습니다. 다른 날 또 홀로 서 계실 때 종종 걸음으로 뜰을 지나가는데 아버님께서 예를 배웠느냐 하고 물으셔서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예를 배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러나와 예를 배웠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진강이 물러나와 기뻐하면서 하나를 물어보아 세 가지를 얻었다. 시를 듣고 예를 들었으며 또 군자는 그 자식을 멀리하는 것을 들었다. 백어는 공자의 아들 공리다. 진강은 자공의 제자로 공자의 아들은 무언가 특별한 교육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 공리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공리는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것은 없고 시와 예를 배웠냐고 공자가 묻기에 물러나와 시와 예를 배웠다고 대답했다. 이후 내용을 통해 공자는 시와 예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시를 배워야 감정을 알고 언어를 익혀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고 예를 배워야 예의를 지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말과 행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옛 사람들은 시를 매우 중시했다. 중국의 경우 당나라 때 공직 선발 시험인 과거에 시가 포함되어 시의 전성 시대가 열렸다. 이백과 두보와 같은 대시인이 이때 탄생했다.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에는 어린이가 배우는 교재에 시가 포함되었다. 조선의 교육법을 소개한 조선의 밥상머리 교육을 보면 조선 시대에는 아이가 태어나 5살에서 6살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면 서당에 보내어 천자문을 배우는 것으로 학교 공부를 시작했다. 아이가 한자를 조금 익히게 되면 추구와 같은 한시 인문서를 가르쳤다고 말한다. 교육의 대가인 공자 또한 시를 강조했다. 양화 제9장을 보면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는 어찌 시를 배우지 않느냐. 시는 감흥을 돋우게 하고 사물을 보는 눈을 키워주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까이는 어버이를 바르게 섬기게 하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게 하며 또한 새와 짐승, 풀과 나무 이름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얻게 한다. 시의 효용성이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는 구절이다. 또한 태백 제8장에는 시와 예, 악의 효용성을
말하는 내용이 있다. 시를 통해 감흥을 일으키고 예를 통해 사람의 도리를 바로 세우며 음악을 통해 수양과 학문의 완성을 이룬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시의 위상이 많이 약하지만 공자의 말씀처럼 어렸을 때부터 시를 교육하는 것은 정서적인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 우리는 삭막한 현실에서 시를 읽으며 감성을 일으키고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위의 내용을 통해 공자의 언행 일치를 엿볼 수 있다. 공자는 자기 자식을 편애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가르쳤다. 그래서 진강이 군자는 자기 자식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자기 자식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교사를 욕하고 괴롭히는 사건,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일탈 행위가 빈번한 세태 속에서 공자의 위와 같은 솔선수범은 극기 복례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경쟁에서 속도보다 정확한 방향을 잃지 말자. 공자가 활쏘기의 도에 대해 말했다. 활을 쏠 때 표적의 가죽을 뚫는 것은 중요시하지 않는 이유는 활 쏘는 사람의 힘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선조들의 활을 쏘는 도다. 활은 사냥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명중시키는 정확성과 목표물을 꿰뚫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수행하는 활쏘기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에 명중하는 정확성이지 가죽을 꿰뚫는 힘의 세기가 아니다. 공자가 살던 당시의 시대상은 주나라가 쇠락하고 예가 무너져 각국이 세력을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에 따라 활쏘기에서도 관역을 꿰뚫을 수 있는지 그 힘의 세기를 중시했다. 그래서 공자가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탄식하며 선조들의 활쏘기의 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는 경쟁에 매몰되면 본래의 목적을 쉽게 잃어버린다. 활쏘기의 목적은 원래 관역의 적중에 있지만 경쟁이 과열되면 활쏘기가 관역을 뚫는지 아닌지의 힘자랑으로 변질된다. 우리의 삶도 수단적인 것과 진짜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때때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 사람의 생명 그리고 사람 그 존재로서 다양성과 소중함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진짜 가장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본능 위주의 그런 감정들과 욕구들만 남아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소중함, 그리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동물, 식물들을 모두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하진 않을까.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과 도구적인 수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가치들을 혼동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많이 들고, 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올바른 가치관들을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활을 쏘는 사람들의 힘이 저마다 다르듯이 우리는 저마다 다른 성향과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인생의 속도와 방향이 각각 다르다. 그런데 현대는 무한 경쟁과 속도의 시대이기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의 장으로 내몰리며 자신의 길과 속도대로 달리기보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다 같이 질주하며 내달린다. 이렇게 되면 그 길이 자신에게 맞는 길인지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길이어도 그냥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삶은 피폐해진다. 또 경쟁 레이스에서 남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탈락해 삶을 포기해버리기도 한다. 원래 삶은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지만 남들과 경쟁에 매몰되다 보면 진정한 목적은 잊어버리고 앞서야 한다는 속도에 대한 강박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삶의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활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밀함과 집중력이다. 정밀함과
집중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활이 관역에 명중하게 된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도 바로 정밀함과 집중이다. 빨리빨리 성공하고 남들보다 앞서는 것은 인생을 길게 보았을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타고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향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정밀함은 삶의 올바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그 방향을 따라 집중해서 나아가면 된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는 필즈상을 수상하고 나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제가 걸어온 길이 구불구불하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가장 좋고 빠르고 최적화된 길이었던 것 같아요.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길이라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자신만의 성공의 고지에 도달할 수 있다. 맞지 않는 길, 잘못된 길을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정확하게 찾아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 보자. 친구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오늘도 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토닥토닥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추운 곳에 나가셔서 그렇게 활동하셨던 분들도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또 따뜻한 차도 드시고 이뇨작용이 너무 없는 카페인이 적은 그런 차, 감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들 드시고 또 포근한 이불 덮으시고 그리고 늘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잠드세요. 늘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에너지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정반대의 것들이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항상 움츠러 있고 자기 감정도 바닥에 있는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삶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늘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게 그 높은 진동의 에너지 흐름을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진동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진동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내 마음자리를 찾아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늘 거울을 비춰보듯이 내 마음을 반조하고 대조하면서 늘 좋은 기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춤을 추기도 하고 진짜 좋은 강연을 듣거나 그렇게 내 정신을 맑게 하고 내 마음을 늘 이렇게 닦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높은 에너지의 진동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완성형으로 늘 말하고 이루어졌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잊지 말고 마음속으로도 생각하고 진짜 밖으로도 감사합니다를 늘 이렇게 새기고 나면 감사함은 이미 이루어진 그런 충만한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 아시죠? 이렇게 끌어당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이 끌어당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이렇게 늘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이타적인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높은 진동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욕하는 순간 여러분의 에너지는 바닥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한테 나쁜 말을 하면 내 에너지가 바닥인 거예요. 그것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좋은 그런 고차원의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명절에만 덕담하는 게 아니라 늘 다른 사람한테 덕담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늘 기억하세요. 정말로 오늘 추운 날씨에 요즘 계속 추웠는데 이런 날씨들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그런 오늘이라는 하루를 잘 살아낸 여러분이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지는 오늘이네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잘 때 따뜻하게 그렇게 주무세요. 안녕, 꿀라이.